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438쪽 이제 지방세법 중에 취득세 부분을 다뤄보죠. 여러분, 지방세법이라는 법 하나에 지방세 11가지 세금이 다 법 하나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법 1조부터 22조까지가 취득세입니다. 그리고 23조부터 33조까지가 등록면허세, 그리고 103조서부터 134조가 재산세, 똑같은 법률에 같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나오는 용어는 취득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나 다음에 공부할 재산세까지도 이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지만 용어를 좀 이해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438쪽에 취득세 용어 나왔죠. 그건 항상 그 단원을 시작할 때 용어는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자, 그러면 취득세 부분은 분량은 많지만 세 문제, 문항수도 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439페이지 개념 및 특징, 취득세가 뭐냐 이거죠. 자, 세법이 정해놓은 과세 대상, 즉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으면 취득한 부동산의 그 소재지, 부동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시에 있으면 특별시장이, 광역시에 부동산 취득했으면 광역시장이, 도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도지사가 취득세 내라 이렇게 부과를 해요. 그래서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특광도, 이 사람들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 도세라고 합니다.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부동산의 소재지, 그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물건의 소재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한다. 지방세, 도세고, 두 번째 취득세는요, 취득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취득한 물건에 부과하기 때문에 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과 물건을 합산하지 않아요. 물건마다 각각 과세를 하며, 취득세는 취득했다는 건 거래 등을 통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거래세라고도 하고요. 재산권이 이전,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유통세 또는 취득한 행위가 있으니까 행위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 취득세 특징은요, 취득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느냐. 그래서 과세 표준을 가격이에요. 취득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이죠. 실제로 사고 파는 가격 가지고 계산하겠다. 그래서 종가세로 되어 있고, 세율은 과세 대상 물건이 같으면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 적용하는 걸 차등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네 번째, 이 4번이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취득세는 등기 여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했다는 얘기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아서 이렇게 대가를 주고 취득할 수도 있고, 상속 증여와 같이 대가 없이 취득할 수도 있죠. 이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넘겨받으면 소유권 취득했다 그래서 실질주의에 따라서 취득세 내야 돼요. 등기 안에서도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등기, 소유권 취득 안에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도 남의 부동산을 내 앞으로 단순히 등기만 했다면 그것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실질주의 반대 형식주의. 그래서 취득세는 실질주의도 과세하고 형식주의도 과세합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이 얘기죠. 취득세는 자,
사실상 취득, 사실상 취득. 그러면 사실상 취득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무슨 권?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형식상 절차인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실질주의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사실상 취득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요거에 반대 형식주의 또는 형식상 취득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건 뭡니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무슨 권? 소유권 취득 안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자기 게 아니니까. 그러나 형식상 자기 앞으로 뭐를 냈어요? 등기만 했다면 그것도 취득세 내라. 그러면 남의 부동산이지만 내 앞으로 단순히 등기한 게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 이런 걸로 소유권을 등기를 소유권 취득 안 했어도 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남의 부동산 내 앞으로 등기만 됐다면 당연히 그것도 취득세 부과하겠다. 취득세는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순서 바꿔서 밑에 3번 과세 대상부터 봅니다. 과세 대상 하면은요, 무엇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할 거냐. 자, 여기 보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을 취득했을 때, 취득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됐다. 이게 취득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할 거냐. 그것이 물건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는 이러이러한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이렇게 물건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부동산 하면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 그래서 토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지만 개념, 여러분 토지는 지방세법에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축물인데 이때 토지는 뭐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하면 즉 28가지에 해당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의 토지 그랬어요.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는데 아직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대장 등의 등재가 안 되어 있을지라도 사실상의 토지로서 조성이 됐고 그런 토지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라. 그래서 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토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서 우리는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거기에 보시면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랬죠. 건축법 2조 1항 제2호 규정에는 여기는 생략됐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토지상에 토지 위에 정착 붙어 있는 공작물로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뭘 얘기한다?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지붕하고 기둥 또는 지붕하고 벽이 있는 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법에 이와 같은 건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 자, 첫 번째 줄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에 정착하거나 토지에 붙어 있거나 또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가 되는 레저 시설, 저장 시설 또는 도크, 접안 시설, 급배수 시설물, 에너지 공급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각종 이거는 토지 위에 설치된 각종 별도의 뭐예요?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이 시설물의 특징은 지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보다 건축물이다. 시험에서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뭐고 또는 별도의
토지 또는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가 되는 시설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저 시설은 뭐냐면 위락 시설물이죠. 건물 밖에 야외 수영장 시설이나 전망대 시설이나 유원지에 가면 각종 놀이기구 시설물 또는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시설물. 여기 볼까요? 골프 연습장 어떻게 생겼어요? 이와 같은 토지 위에 철탑 세워져 있고 그물망 쳐져 있죠. 이와 같은 것은 건물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건축물이다 이거죠. 야외 수영장 또는 옥외 스탠드 하면 야구장, 축구장 가면 관람석이 있죠. 이런 것도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 하면 건축물 하면 넓은 의미의 지붕하고 기둥이 있는 건물이 있고 지붕은 없지만 별도의 시설물도 넓은 의미에 보다 건축물에 포함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면 토지와 건축물이 있고 다음 세 번째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차량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차량이에요. 자동차죠. 동력으로 가는 거 차량 또는 기계 장비 이것은 중장비를 얘기합니다. 포크레인,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이와 같은 건설 장비, 건설기계 관리법의 기계 장비로 별도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똑같은 자동차 동력으로 가지만 기계 장비는 중장비를 얘기하고 일반 자동차는 차량으로서 과세합니다. 다음 선박 있죠. 수상에서 이동하는 선박 그리고 항공기 이런 것이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차량, 중장비, 선박, 항공기 같은 거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다음 광어권 있죠. 지하에 묻혀있는 광물질을 캐낼 수 있는 권리 광어권이라고 하고 또는 수산어법이나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연안에 있는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우리는 어업권이죠. 이와 같은 것을 취득했을 때 과세하는데 다만 광어권이나 어업권을 행정관청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서 최초로 취득하는 걸 출원에 의한 취득이다. 그래서 그건 취득세가 면제 대상이죠. 면제 대상은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 그럼 광어권, 어업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취득했으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다음 임목이 있어요. 임목은 뭡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나무 등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충청북도 속리산 앞에 보면 정일품, 정의품, 노송, 소나무 오래된 거 있죠. 이런 것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임목으로. 그래서 그런 건 한 그루만 취득해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 다만 임목은 살아있는 상태의 나무이기 때문에 벌채 상태로 취득하거나 또는 살아있어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옮겨다 심어놓은 묘목 또는 이식 또는 가식 이런 건 과세 대상이 아니죠.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의 임목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 다음 회원제로 발행하는 각종 뭐가 있어요? 회원권이 있어요. 회원권은 두 가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골프 회원권 또는 승마장 회원권 또는 요트장 회원권이죠. 그리고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이용권 이런 이용권이나 회원권 취득했을 때 과세를 하고 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발행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이런 걸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런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해 놓고 뭐를 등기, 등록 여부를 관계없이 등기를 했느냐 내 앞으로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지 않고 소유권을 부여했으면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라. 이것이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취득에 대한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이때 누가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당연히 납세 의무자는 취득한 사람이죠. 근데 납세 의무자 가기 전에 취득의 개념을 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취득세는 똑같은 요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어도 취득하는 행위에 따라서 뒤에 가서 과세 표준이나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득은 뭐냐?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됐다. 이게 취득인데요. 다시 되돌아가서 439쪽에 보시면 2번에 취득의 구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거 취득의 구분 보세요. 자, 첫 번째 사실상 취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이 뭐냐?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사실상 취득이라고 하죠. 뭐를 안 했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사실상 취득. 사실상 하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세 글자로 소유권이라고 하고 두 글자로 내 거라고 해요. 내 거. 내 거를 소유권이라고 한다. 그럼 내 거라고 취득했을 때 이때 취득할 때는 둘로 나누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있었던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받는 걸 승계 취득이라고 하고 아니면 소유권이 없었는데 최초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승계 취득에는 유상 그랬죠. 대가를 주고 매매로 취득할 수도 있고 타인으로부터 또는 공매나 경매로 취득할 수도 있고 또는 상속을 받아서 증여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승계 취득에는 유상하면 대표적인 게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것도 대가성이 오간 걸로 보죠. 또 무상승계 취득하면 타인으로부터 소유권 넘겨받을 때 상속받거나 증여를 받았을 때 대가 없이 취득하는 걸 뭐라 그래요? 무상. 그래서 유상 승계 취득과 또 하나는 뭐 무상 승계 취득. 결론은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주든 안 주든 소유권 넘겨받아서 취득한 건 나중에 소유권 내 거라고 등기할 때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대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받는 걸 승계 취득. 대가를 줬으면 금전이든 물건이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주는 걸 유상승계 취득. 대가 없이 취득하는 걸 무상승계 취득. 상속, 증여, 기부. 그죠? 자, 다음 원시 취득이 있어요. 여러분 원시 취득의 뜻은 뭡니까? 이것은 소유권 없었던 것을 최초로 만들어서 창조해서 취득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 그래서 우리 원시 취득에 보면 자, 토지 같은 경우는요. 자, 없었던 토지가 새롭게 생겼다. 이 얘기는 공유 수면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어요. 공유 수면 매립 또는 간척을 해서 새롭게 조성이 됐다. 이때는 매립법에 허가받고 매립했느냐 불법이냐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사실상 없었던 토지가 생겼으면 허가 여부 등기 여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으로서 과세를 하죠. 또 원시 취득에 건축물 같은 경우 있죠. 건축. 그래서 새로 지었어요. 뭐라 그래요? 신축.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는 걸 증축. 그리고 기존 건축물 멸실하고 다시 짓는 거 재축. 뜯어 고치는 거 개축.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걸 이전. 이때도요. 건축법에 허가받았느냐 불법이냐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이거 외에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거 조립하거나 항공기 회사에서 뭐 조립을 하거나 또는 선박을 만드는 회사에서 건조를 하거나 이런 것이 전부 원시 취득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개인이 원시 취득하는 경우가 없죠. 거의 다가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생산, 건조를 하기 때문에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원시 취득한 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 기업에서는 공사 원가, 제조 원가로 생산 원가로 세금 부분이 들어가면 소비자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원인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특별히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하거나 조립, 건조,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실까요? 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여러분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은 원시 취득에서도 과세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날마다 자동차 만들어도 취득세 안 내요. 그럼 만들어 놓은 자동차를 여러분이 자동차를 넘겨받으면 여러분이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 여러분이 취득세를 내야 된다.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우리 원시 취득에는 점유 민법에서 얘기하는 점유 시효 취득도 있죠. 점유 시효 취득. 부동산의 경우는 20년, 동산의 경우는 10년 점유해서 합법적으로 등기해서 얻어지는 취득. 여러분 점유 시효 취득은 사실은 만들어서 취득한 게 아니라 장기간 점유를 했을 뿐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원시 취득으로 구분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원시 취득에서 소유권 등기할 때는 요거 최초로 등기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소유권 보전 등기 대상입니다.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부동산의 경우는 건물 같은 거 새로 지었으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 요거 있죠. 점유 시효 취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0년 이상 점유해서 등기하려고 봤더니 전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 내 앞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바로 하면 될 것이고 전 소유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내 앞으로 옮겨놓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시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간주 취득이 있어요. 간주 취득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상 취득이고 요거는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 취득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이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취득하여 뭐하고 있어요? 사용 수익하고 있는 중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행위 등으로 인해서 뭐가 자산 가치가 뭐했다면 가치가 증가가 됐으면 증가된 부분도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우리 간주 취득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파트를 취득해 놓고 5억에 취득했던 아파트가 작년에 5억 주고 산 아파트가 물가가 상승해서 지금 6억짜리가 됐어요. 그럼 가격이 증가됐죠. 1억. 그럼 1억에 대해서 취득세 또 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건 부과하지 않느냐? 무슨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키포인트가 무슨 행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행위를 해서 자산 가치가 증가됐다. 그럼 그 행위가 바로 뭐냐? 여러분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 공사를 했어요. 토지의 형질 변경. 예를 들어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개간을 해서 농사 짓는 뭘로 전답으로 바꿨다. 지목이 바뀌었잖아요. 임야인데 실제로 개간 나무를 잘라내고 정지 작업해서 농사 짓는 농지로 바꿨다. 이게 지목 변경이죠. 그래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뭘로? 임야였던 것이 임야였던 것이 뭘로
전이나 답 이와 같은 농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종전보다 뭡니까? 토지 가액이 뭐였다면 증가가 됐다면 그 부분도 취득한 걸로 본다. 지목 변경 공사 등을 해서 지목이 사실상 변경이 됐고 그것만큼 토지 가격이 증가했다면 그건 새롭게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간주 취득은 반드시 뭐한 거요? 종전보다 뭐한 부분? 증가한 가액이에요.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만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증가가 없다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개수가 있어요. 개수가 뭡니까? 자, 기존 건축물에 없었던 부대 설비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자산 가치가 뭐하는 거? 증가되는 걸 우리는 개수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중간에 비용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행위 개수라고 하죠. 그래서 면적이 증가되면 안 돼요. 면적이 증가된 건 증축이죠. 그래서 그건 원시취득으로 가는 거고 가액이 증가됐다. 가액이 증가됐을 때 간주취득이다. 보세요. 이런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런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다. 그러면 건축물의 면적은 그대로인데 건축물 가액이 뭐였습니까? 증가했다. 이런 경우는 간주취득으로서 증가된 부분만 취득세 부과하죠. 그런데 만약에 건축물 뒤 옆 밖에 외벽에다가 승강기를 설치했다면 이때는 면적이 증가된 거니까 이건 증가된 건 무슨 취득이다? 면적이 증가된 건 원시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면적이 아니라 가액이 증가된 거다. 또 그 외에 선박이나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공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용어만 종류를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조 등을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구조 등을 변경을 해서 종전보다 가액이 자산 가치가 증가됐다면 그것도 부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보죠. 그리고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있어요. 과점주주. 그래서 이거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죠. 주식을 취득해서 50%를 부과하면 초과하면 비록 주식을 취득했지만 비율만큼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지금 취득의 개념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승계취득,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받는 승계취득, 유상이든 무상이든 또 원시취득, 최초로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때 허가를 받고 했느냐 무허가냐, 무허가 건축물도 관계없어요. 합법 불법 여부를 묻지 않죠. 실질적으로 없었던 건축물 등이 새롭게 생겼으면 원시취득으로 과세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다가 자산 가치가 부한 거 증가된 건 취득세 부과한다. 증가된 부분만. 이렇게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이 있고요. 다만 이 과세 대상 물건을 이렇게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야 되는데 이때 요 네 가지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했을 때만 특별히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물건, 부동산 하면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부동산 외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요거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취득할 때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이죠. 그러면 여러분 440쪽에 보시면 기출문제 잠깐 보실까요? 밑에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만 묶인 거 그랬죠? 기억, 보유 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됐다. 지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토지 가격이 증가됐다. 간주 취득으로서 과세를 하죠. 지목 변경. 다음 니은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고 종전대로 이전한 것도 무슨 취득?
원시 취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음 디귿. 토지에 사실상 취득했지만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는 얘기는 소유권 취득했지만 등기는 안 했다. 등기 여부 따지지 않죠. 과세. 다음 리을. 공유수면 매립하거나 간척을 하여 토지가 조성됐다. 새롭게 원시 취득. 이때 허가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과세죠.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전부 다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440쪽에 비과세 보시면 거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라고 나왔죠. 이렇게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이렇게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야 되는데 비과세가 있어요. 과세하지 않겠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 얘기고, 다음 또 하나는 첫 번째 끝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그랬죠. 이건 뭡니까? 이것은 국가가 취득한 게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 이렇게 기부채납 약속을 하고 취득하는 것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음 두 번째 신탁재산, 신탁법에 재산관리를 맡겼죠. 그래서 신탁재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소유 실질적 매매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음 법률에 의한 환매권은 그대로 보시고 거기 네 번째 칸에 임시건축물, 이것은 임시건축물이라는 것은 취득한 날로부터 존속기간이 1년 안 되고 없어질 임시건축물이에요. 거기 활자가 빠졌는데 참고로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럼 1년을 초과하는 건 과세를 하겠죠. 또 하나 1년 미만 1년 안 돼서 없어질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비과세인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임시건축물이라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다음 그 밑에 공동주택의 개수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이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축물 개수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교체되거나 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다만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에 취득할 때 당시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공동주택 등에 대한 개수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멸실 파손된 차량, 이것은 올해 새롭게 개정돼서 들어왔지만 부동산이 아니니까 출제될 확률은 높지 않아요. 그러나 참고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작년까지는요, 개정되기 전까지 작년까지는 사망하기 전에 직전에 자동차 등이 멸실 파손 또는 폐차 처분했어도 등록 원부에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남겨둔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도 그리고 취득세도 부과를 했었는데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법률로 명시를 했죠. 등록 원부 등의 공부상에 기재가 되어 있고 말소 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폐차되거나 아니면 파손이 돼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자동차를 남겨놓고 사망했다면 그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과세 부분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죠. 여기서 비과세 부분은요, 거기 신탁법의 신탁재산 취득은 비과세다. 그리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걸 임시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런 단어가 없어도 임시건축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1년 안 돼서 없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과세인데 임시건축물이라도 사치성 재산이라면 그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자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즉 납세 의무자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맨 위에 사실상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자 그랬어요. 사실상 뭐라고요? 취득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여러분은 사실상 취득자 그러면 이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무슨 권? 소유권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취득했다면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했어도 취득세 내라. 그래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은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앞으로 보는 등기는 안 했어도 취득세 내라. 그래서 사실상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다만 제외되는 것이 있다. 뭐가 있느냐?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취득세 내지 마라. 어떤 경우? 아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자. 원시 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과세하지 않으니까 납세 의무가 없다 이거죠. 확인해 봅니다. 맨 위에 사실상 취득자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당해 물건 소유자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다만 원시 취득하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승계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얘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이제 또 하나 있죠. 또 하나는 형식상, 거기는 생략됐지만 형식상 취득자가 있어요. 형식상 취득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이것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소유권은 없지만 자기 앞으로 뭐를 했다? 형식상 등기만 했어도 취득세 내라. 그래서 우리는 명의 신탁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명의 신탁은 뭡니까? 재산의 소유자가 실소유자가 자기가 사용수익을 하되 등기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예를 들어 제 부동산을 여러분 이름으로 바뀌어서 등기해놨다. 여러분께 아니더라도 여러분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여러분은 뭐 내라? 취득세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을 형식상 취득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취득자, 형식상 취득자 모두 다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럼 그 밑에 양가로 2번 기타의 경우 그랬죠. 거기 주체구조부 취득자 얘기는요. 건축물 중에 각종 부대 설비 설치자가 따로따로 있어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사람 핵심이 되는 누구?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뭘로 하겠다? 납세 의무자로 한다. 요거하고 두 번째 칸에 상속인 그랬죠. 상속으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가로 안에 공유 그랬죠.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그때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그런 단서가 없으면 상속받은 재산 이렇게 나오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홍길동이가 사망을 해서 첫째, 둘째, 셋째가 예를 들어 첫째가 상가, 둘째가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해봐요. 그럼 첫째는 상가에 대해서 둘째는 주택에 대해서 각각 취득세를 내라. 그런데 상가 빌딩 하나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공유재산이죠. 그때는 그들이 다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져라.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칸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 이 얘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조합원 각자가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럼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이 취득세를 내고 조합원한테 귀속되는 건 조합원한테 바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부여되고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바로 됩니다. 다음 변경한 시점의 소유자, 여러분 토지의 지목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를 여러분한테 승낙받고 제가 지목
변경 공사를 했다고 해서 내가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변경할 때 당시 토지면 토지의 소유자, 차량 같은 것도요, 구조 등을 뜯어 고치는 건 정비업소에서 하지만 취득세는 누가 내느냐? 변경할 때 당시 사실상 소유자. 다음 3번에 과점주주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50%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됐으면 비율만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과점주주도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세 번째 줄 끝에 법인 설립 시 가로 안에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납세 의무가 없다. 최초로 설립할 때 주식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그 주식 취득 대금이 회사에 들어왔고 그 돈 갖고 부동산을 사고 취득세 냈기 때문에 최초로 과점주주 된 사람은 이미 취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했는데 과점주주라고 해서 또 부과하라 그러면 이중부과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취득해서 과점주주 된 경우는 납세 의무가 없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그 밑에 4번 배우자 또는 뭐라 그랬어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취득 그랬죠.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 거래는요 일반 매매로 보지 않고 기본이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여기 보실까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또는 남편과 배우자 즉 부인이 부동산을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주고 예를 들어 아파트 넘겨주고 이렇게 대금을 보였어요.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거래는 기본이 뭘로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아니라 증여한 걸로 보고 이쪽에서는 매매로 취득한 게 아니라 증여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거죠. 그럼 똑같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와 증여로 취득했을 때 세율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다만 당사자 간에 보세요.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거래는 기본이 보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는데 예외로 매매로 인정되는 것이 있죠. 밑에 나와 있는 1, 2, 3, 4번의 경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남편 부동산이 공매 처분되거나 경매 처분되는데 부인이 거기 참여해서 낙찰받아서 취득했다면 남편과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또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또 두 번째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았고 그 남편의 재산은 법원에서 관리하고 처분하는데 그런 절차에 따라 취득했다면 인정해 주고 세 번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를 필요로 하는 즉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해서 비슷한 재산끼리 맞바꾸는 걸 교환이라고 하죠. 이때는 뭘로? 양도로 보겠다. 또 그 외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즉 이미 가지고 있던 소득으로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재산을 처분해서 그 대가를 주고 정상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는 자금 출처 등이 입증되는 경우는 예외로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본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그거 꼭 점검하시고 다음 442쪽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요. 자, 증여를 받는데 증여자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아요. 보실까요?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죠. 그러면 증여자가 증여하겠다 계약을 체결하고 받겠다 의사결정이 있어요. 그럼 이때 조건은 부동산 10억짜리예요. 그리고
갚아야 될 뭐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4억이 있다. 이것을 요 사람이 갚아야 될 요 채무를 이렇게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았다. 이게 부담부 증여죠. 그러면 이때는 기본이 증여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증여세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여기서 증여가 아니라 채무 부분이죠. 채무 부분만큼, 채무 부분이 얼마예요? 4억은 얘가 앞으로 갚을 거니까 증여가 아니다. 그래서 이 채무 부분 4억은 뭘로 본다? 매매, 사고 파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4억을 보한 걸로 양도한 걸로 보는 거고, 여기서는 4억을 볼로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러니까 증여 행위가 이루어질 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지면 채무 부분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본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거죠.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부동산을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부담부 증여 이렇게 딱 나오면 무슨 부분만,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 거래다. 그래서 유상으로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증여다, 이 얘기죠. 채무 부분 기억하시고 6번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취득.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들 앞으로 뭐를 하고 등기를 하고 나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해서 지분을 다시 나눠주고 나눠받는 것은 별도로 뭘로 본다? 증여행위로 보겠다 얘기해요. 상속받은 재산을 자기들 앞으로 각각 뭐를 하고 상속 등기하고 나서 지분 변동은 별도의 보다 증여로 본다. 확인해 볼까요?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거 줄쳐요.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거 줄쳐놓고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 협의에 의해서 재분할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그거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상속 등기가 된 후에 협의 분할에 의해서 취득하는 건 별도로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요거 기억하시고 7번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나대지로 되어 있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축하게 되면 토지가 실질적으로 나대지가 아니라 건축물에 딸려있는 대지로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됐고 그로 인해서 종전보다 토지 가격이 증가됐다면 그것도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죠. 나대지로 되어 있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로 지목이 바뀌었고 그래서 토지 가격이 종전보다 증가가 됐다면 그 부분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거기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이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보였다면 증가. 아무것도 없었던 나대지 위에 건축물 등을 건축했고 그래서 토지의 지목이 실제로 변경됐고 그래서 토지 가격이 증가됐다면 그것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부분은요 27회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죠. 내용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부동산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라. 그죠? 맞고. 2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끝에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가로 안에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일반 분양할 건 조합이 내고 조합원한테 귀속되는 것만 조합원 맞습니다. 3번 직계비속이 이 얘기는 뭐요? 직계존속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 매매로 취득할 때 해당 직계비속에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증여가 아니라 유상 매매 거래로 취득한 걸로 본다. 대금 즉 자금 출처가 명백하게 입증됐죠? 맞습니다. 4번 직계비속이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그러면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틀렸죠. 이것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는 대가성이 오간 걸로 보죠. 그래서 뭘로 보느냐? 유상. 그래서 무상 틀렸고 5번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해서 또는 경매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건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 부모 자식 간에 대금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거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공매, 경매 절차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뭘로 보겠다? 양도 행위로 인정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취득의 과세 대상 구분, 납세 의무자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취득 시기 과세 표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